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책 추천. 제가 상반기에 읽은 것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책들을 분야별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도 책 이상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당장 선거기도 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또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에디토리얼 띵킹. 부제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시대의 창조적 사고법. 여기 표지에는 기획자, 창작자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우리 AI와 함께 공존하면서 일해야 되는 시대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미 세상에 웬만한 건 다 나와 있고 내가 필요한 정보도 검색만 하면 몇 초 안에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조합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하면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뉴욕타임즈 첫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써야 하는 기사 주제는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상태고 국민들에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일단 10만 명을 강조를 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니까 10만 그리고 빨간색으로 한번 배치를 해볼까? 아니다. 0이 많으면 좀 더 많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겠지? 아니면 눈길을 닦을 수 있는 사진을 박는다거나 보통 이렇게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이런 숫자, 통계, 데이터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정적 울림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한 페이지에 빼곡하게 사망자 명단이랑 같이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묘사도 같이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앨런 룬드 81세 가장 놀라운 귀를 가진 지휘자 코비 아돌프 44세 기업가이자 모험가. 숫자로 표현했을 때 절대 와닿지 않았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잃었는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상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책에 다른 인사이트도 많지만 제가 이 단계에서 이 예시를 들어온 게 사실 우리가 자료조사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조별 과제 할 때도 자료조사라고 하면 약간 속으로 오예 꿀보직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정보의 나열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낼 것인가 이런 관점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려면 자료조사 단계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부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모아야 하는지 이 단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객관성과 주관성 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저도 객관적이라고 하면 뭔가 이성적이고 있어 보이고 주관적이라고 하면 뭔가 뇌피셜 느낌 나고 근거가 살짝 없어 보이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팩트만 전달하고 빠지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이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이런 고민을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었어요. 흔히 객관적 세계라 여겨지는 과학도 그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 입장에 대한 독단적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개종의 역사라는 것이다. 객관은 완전 무결한 절대 진리가 아니라 동시대 다수가 합의한 임의적 약속이다. 결국 설득의 문제다. 주관은 열등하고 객관은 우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건 주관의 산물인데 어떤 주관은 여러 이유에서 설득력을 가져 보편의 차원에 자리 잡는다. 나는 이제 객관이라는 단어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다. 내 관점, 믿음, 판단을 신뢰하고 그것을 나 아닌 타인에게 납득할 수 있는 모양새로 만들어내려고 애쓸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게 아니라 내 주관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근거를 탄탄하게 할까? 이게 내 고민 포인트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완전 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일부만 소개드리긴 했는데 단순히 기획, 창작, 편집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 사고 방식에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문학에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책을 설명하려고 소품까지 제작을 해왔어요. 장안의 화제, 베스트셀러죠.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장편소설이라서 책 두께도 있는데 이 책 전체를 필사를 했다는 분도 계시고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이 진짜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모순. 일단 주인공의 이름부터가 모순인데요. 안진진. 이 진이 참되게 살아라고 참진자를 썼는데 하필 또 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 이름처럼 대비되고 모순되는 것들이 책 속에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책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안진진의 어머니,
어머니가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진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얼굴도 똑같았고 성격도 똑같았고 성적도 똑같아서 사실 하나의 인간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결혼을 기점으로 완전 인생이 첨예하게 달라지거든요. 이모는 편안하고 안온하게 진짜 인생에 굴곡 하나 없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 안진진의 엄마는 남편은 맨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아들은 옥살이 하고, 우리 안진진이도 그렇게 만만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팔면서 이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수습을 다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진진이 쌍둥이였는데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린 엄마랑 이모를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서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줄기는 안진진의 남편 찾기. 나영규라는 정말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미래 계획이 확실한 그 제2형 남자가 한 명 있는가 하면 김장우라고 안진진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해준, 하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그 김장우라는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대비이자 가장 큰 줄기는 이모와 어머니, 나영규와 김장우 요렇게인데, 더 이상은 제가 더 말하면 스포를 할 것 같아서 줄거리는 여기까지 말하고,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왜 자꾸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이랑 상황을 등장을 시키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이 한 가지 주제를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만들어 왔는데, 이 책 자체가 이 카드 같다 라고 느꼈어요. 뭐 한쪽은 흰면, 뭐 행복, 풍요, 삶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한쪽은 검정면, 불행, 가난,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사실은 이 카드가 같은 카드라는 거죠. 뭐 각자 가진 카드는 다르겠지만 제가 가진 카드에서 밝은 면, 뭐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기회도 생기게 되고 제 삶도 점점 발전하면서 풍요에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한쪽 면이라면, 반대면 심리상담 안 받으면 견딜 수 없는 직업이에요. 내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도덕적 심판대에 오르고, 뭐 신경과민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하루를 풀로 다 쉬어본 기억이 1년에 며칠 안 되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주신 자리인 만큼 언제든지 끌어내려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제 인생의 또 다른 면. 근데 웃긴 거는 저는 이게 먼저 보이고 타인은 저의 이런 부분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안진진을 관찰자로 설정한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모는 어떻게 보면 타인이잖아요. 그렇게 타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모의 삶이 이렇게 보였던 거고, 엄마는 어떻게 보면 자기랑 비슷한 존재잖아요. 나랑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으니까 어둠이 더 크게 보였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책 자체가 이 카드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어차피 인생은 이 카드인데 어떤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냐에 달려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가 주옥 같으니까 읽다가 또 인생 문장 발견하시면 댓글로 공유도 해주시고 요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순이라는 책만큼 저한테 감동을 준 책이 있는데,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걸 사실 연초부터 몇 번이나 소개하려고 가져왔었는데 몇 번이나 실패하다가 지금 마지막 도전해보는 책이에요. 왜냐면 이 소설이 그 문장의 맛이랑 비유 이런 것들이 정말 천재적인 책인데, 제가 이걸 요약하고 해설하기 시작하니까 그 매력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했는데 저는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시간을 주제로 한 짧은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런 좀 다른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짧은데 임팩트 있는 소설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쓰자면,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억하라, 그것도 아주 평범한 미래를 기억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상상해라, 그것도 아주 평범한 미래, 아주 사소한 행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나의 슬픔, 현재의 나의 어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러면서 예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신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도박에서의 확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단어들의 시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약간 미래랑 현재가 전복돼 있는 개념?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것을 가져오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작가님 진짜 천재다,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지? 라고 읽다 보면 어느새 결말이 와 있고, 그 결말은 엄청난 여운을 주는 진짜 매력적인 소설이에요. 그리고 분량이 진짜 얇거든요. 딱 요 정도예요. 완전 짧은 소설인데 절대 쭉쭉 읽히는 소설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야지 이해되는 문장들인데, 딱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 엄청난 여운이 밀려오면서
와 이거 미쳤다, 이게 소설의 깊이지 라고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에요. 하여튼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게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이토록 평범한 미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 단어인지 알 수 있는 소설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책 아닌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좋아하실, 그냥 보고 있는데 책을 읽는 것 같은 엄청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프로그램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이미 완결된 프로그램인데 제 오프라인 지인들이 이거 꼭 봐야 된다고 계속 강추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계속 이렇게 입을 모아서 저한테 추천을 해서 아 이거 좀 뭐가 있구나, 꼭 봐야겠다 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 영상이 있길래 밥 먹으면서 1화를 봤거든요. 저 그냥 그날 밤새서 그거 다 보고 잤잖아요. 미쳤어요.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서바이벌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감을 가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불닭볶음면인데 더 커뮤니티는 한정식이다. 그만큼 아주 교양 있는 아주 젠틀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신선하다고 느꼈던 설정들이 있는데, 여기 출연진들이 입수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요. 약간 MBTI 느낌으로 정치, 젠더, 계급,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뭐 개방적이냐 보수적이냐, 또 어느 정도 지지를 하냐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요. 그 단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중도에 가깝겠죠? 근데 여러분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상을 정확하게 맞추면 탈락시킬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포맷도 재밌었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완전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립되는 부분에서 서로 토론하는 부분?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보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는데, 사상 검증하기 위해서 나온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가치관과 제 사상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에 동의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실제로 이런 말에 대해서 극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동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일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와, 그래서 그렇게 댓글이 난장판이 난 거구나, 아예 전제가 다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보면서 또 특이하다고 느꼈던 포인트는 탈락자를 굳이 발생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상금이 2억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거기 구성원들이 다 합의를 해서 그냥 n분의 1을 해서 우리는 그냥 상금 나눠 가지겠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우리 사이좋게 여기서 즐겁게 지내다 가겠다 라고 합의를 하면 그래도 되는 프로그램. 이렇게 평화롭게 분배하고 끝낼 수도 있는 엔딩이었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사상이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절대 그렇게 끝날 일이 없겠죠. 하여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들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포인트가 불순분자라고 이 커뮤니티를 헤집어 놓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마피아 게임의 마피아 같은 존재인데, 또 그런 마피아 게임이랑 다른 포인트가 마피아랑 시민이랑 완전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불순분자랑 커뮤니티는 대립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대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커뮤니티 룰상으로 불순분자가 얘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어야지 얘도 이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순분자인데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끌고 나가야 되는, 약간 동상이몽인데 또 같은 결과를 지향하는 아주 그 미묘한 역학관계,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게, 이거 처음 해볼 때는 제가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나는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매력적이다, 저 사람은 진짜 나랑 현생에서 말 섞으면 서로 피할 것 같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테스트를 저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딱 다시 해보고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저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 단계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미쳤다,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그리고 반대로 나 진짜 저 사람이랑 10분 있으면 나는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분은, 제가 그 4개의 항목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저랑 완전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다른 건 달라도 되는데 이 가치관이 다르면 나랑 좀 안 맞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 이제 진짜 비꼬는 거 아니고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진짜 많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저 믿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 한 4화까지 유튜브에 무료로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1화만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책 추천하러 왔다가 지금 더 커뮤니티 리뷰하고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상반기 최애였던 책이랑 프로그램 추천을 하니까 잘 보고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내일 모레 뉴욕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영상이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커뮤니티 보고 있으면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